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도 지났고요.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은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1단계를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고향도 잘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명절도 보내고요. 이제 제법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감기 조심하시고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지금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그 다음에 사용자 나눠가지고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고요. 그 사이에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임금을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같이 배웠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날 거예요. 그래도 다시 공부하고 찾아보고 하면 생각이 날 테니까 오늘 계속해서 근로기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연장 근로라고 하는 건 주 40시간이 정해져 있는 법적 근로 시간인데 그거 이상 일했을 때가 하루에는 8시간, 한 주로 봤을 때는 40시간 일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일했을 때는 이걸 연장 근로다라고 해가지고 50%를 가산해서 주게 돼 있고요. 밤 10시서부터 이길날 06시까지 일할 때는 이거는 야간 근로다라고 해갖고 마찬가지 50%를 더 주게 돼 있고요.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일날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휴일 근로다 50%를 주게 되는데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공휴일이 아니라고요.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한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은 언제예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일주일에 하루 주 휴일이라고 지칭하는 그날이 쉬는 날이다. 근데 하지만 지금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때? 그 공휴일도 근로자들이 다 쉬는 걸로 변경하자라고 해서 300인 이상 기업 점점 확대를 해가지고요. 내년도 후년도가 돼서는 5인 이상의 모든 기업들은 전부 다 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법령을 보기 전에요. 그 기준부터 한번 볼게요. 뭐냐면 법에서 정하기로는요. 모든 사업장들이 다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큰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좀 작은 사업장도 있거든. 근데 이 작은 사업장은 사업주도 영세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를 좀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법률을 좀 봐주자. 얘는 좀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업장과 작은 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이 노동부다 보니까 뭘로 나누느냐 근로자의 숫자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5명. 5명이면은 큰 사업장일까 작은 사업장일까? 예, 5명이면 근로자가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5명이면 큰 사업장이에요. 그럼 4명서부터는 작은 사업장에 포함되는 거고 그럼 내가 근로자가 5명이야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법 다 적용되는 거야. 그런데 4명이야, 3명이야, 2명이야 이런 사업장은 4인 이하의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래서 사업주도 영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 중에서 뭐를 빼줘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50% 가산을 안 해줘도 돼요. 두 번째로는 연차 유급 휴가를 안 줘도 돼. 이제 오늘 저하고 같이 배울 내용이 이 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에서는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로 따진 가산 수당이 없다. 그리고 연차 휴가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건 큰 사업장이 좋아요, 작은 사업장이 좋아요. 작은 사업장이 좋지. 근데 그 사업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수당 안 줘도 되지. 연차 안 줘도 되는 거니까. 근로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어때요? 큰 사업장이 좋지. 왜? 여기 다니면은 수당도 받고 연차도 있는데 작은 사업장에 다니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저와 같이 연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고요. 연차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 월차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월차는 한 달에 하루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건 다 사라졌어. 사라지고요. 지금은 유일하게 연차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저와 같이 법령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60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할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동안 80%를 나왔어. 내가 원래 1년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1월 1일 날 입사를 했어. 그리고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을 했어. 그러면 얘한테는 이 근로자한테는 이듬해에 몇 개? 15개의 휴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연차 유급휴가, 유급휴가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안 나갔지만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유급휴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입사를 했어요, 회사에. 그래가지고 쭉 다니는데 1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나는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일이 5월 1일 날 쉬게 돼 있고, 어때요? 일주일에 하루씩 주 휴일 쉬게 돼 있잖아. 이거 외에는 따로 쉬는 날이 없는 거야. 뭐 크리스마스도, 어린이날도, 명절도 나한테 사실 쉬는 날이 아니야. 이거는 누가 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쉬잖아. 너무 안타깝죠. 그럼 나는 어때? 1년을 다녀야지만 이때부터 이듬해 쓸 수 있는 15개의 휴가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럼 처음에 1년차 동안은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때? 내가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만약에 한 달을 만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휴가 내가 쓸 수 있어. 또 한 달을 만근하잖아. 그럼 또 하나를 쓸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 11달까지 만근하면 11개의 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 3항은 삭제가 됐고요. 그다음 4항 보시면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항에 따른 휴가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무슨 말이냐? 장기 근속자를 우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입사했어. 1년 됐어요. 그러면 휴가가 몇 개가 생겨? 15개가 생기지. 그 다음 1년 또 다녔어. 그럼 몇 개가 생겨? 요 15개 써야 되는 거야. 15개가 또 생기지. 이듬해 또 써야 되는 거야. 또 1년을 다녔어. 이번에 몇 개가 생겨요? 16개가 생긴다고. 왜 16개예요? 오래 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 그래서 1년이라면 15일, 그 다음이라면 15일, 그 다음이라면 16일, 그 다음이라면 16일, 그 다음이라면 17일, 그 다음에는 17일. 이런 식으로 장기 근속자들은 휴가가 계속 늘어나는데 최고 몇 개까지 늘어나느냐? 25개까지 늘어납니다. 25개까지. 1년에 장기 근속자들은 25개의 연차를 갖고 시작을 한다. 이게 맥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는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근로자는 뭐예요? 나 언제 쉴게, 연차 쓸게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사업주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쉬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항 및 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아참, 그리고 쉬지만 뭐를 줘야 된다? 임금을 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업무상 부상 대신 업무상 질병, 산재라 그러죠. 산재로 인해 가지고 내가 출근 안 하고 있는 것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자, 그리고 임신 중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해가지고요. 임신한 여성이 휴업한 거, 휴업수당, 출산휴가 가고 이런 것들, 이거 출근한 걸 보고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1항, 2항 및 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2항에 따른 유급휴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시간까지만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규칙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아니한다. 내가 1년을 다녔어. 휴가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다음 1년 동안에 쓰지 않으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은 돈으로 보상하거나. 근데 이게 근로자가 안 한 게 아니라 내 책임이야. 사업주의 책임이야.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 사용자가 내가 회사를 다녀 근로자예요. 그런데 연차가 쭉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쓰고 나면 1년 지나면 사라지잖아. 사라지고 끝이냐? 아니, 이걸 돈으로 보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일당 이렇게 생각고요. 내가 15개를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쉬었어. 그럼 15일치에 대한 일당을 줘야 돼. 심지어는 장기 근속한 사람은 25일치를 갖고 있잖아. 그럼 25일치를 보상해 주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차라리 쉬는 게 낫단 말이야. 쉬라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안 쓴 거야. 그럴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61조에 있는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법이에요.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뭐 며칠 이전에 몇 개가 남았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래도 근로자가 안 쓰면은 내가 며칠 이전에는 날짜를 지정해서 쉬게 해야 되고 그래도 근로자가 안 쉬고 출근한 경우에는 어때? 일은 했지만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62조 한번 볼게요. 자, 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가름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사업주는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사용자들 그룹일 수도 있고 어쨌든 리딩 그룹 내가 그 사람을 쓰는 사용자 그룹이 사용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로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지금처럼 무슨 어떤 특정 날 쉬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결론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근로자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형성하는 거야?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노조라 그러지. 그래서 그 사업주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규모가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노조를 만들고 이런 만한 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근로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 대표를 하나 뽑는 거야. 우리가 국회는 뭐를 하는 거야? 법을 만들고 법을 규정하는 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다 가서 얘기하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를 세우잖아. 그게 바로 누구예요? 투표를 통해서 뽑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도 아니면 시 거기에 있는 자금을 운영하고 뭔가의 결정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도의원도 뽑지만 나라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뭘 해요?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근로자들 중에서 이 사람들한테 투표를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먼저 언제 선거한다. 선거를 하기 전에 먼저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고요. 그 선거인단을 구성한 사람들이 언제 선거한다 공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후보자 이 후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후보자들이 그 선거 운동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정한 선거를 거쳐가지고 한 명의 근로자 대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근로자 대표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근로자 대표하고 사업주하고 같이 얘기해서 합의를 보면 그럼 뭘 할 수가 있다. 이 연차를 원래 쉬어야 되잖아. 근데 한 명 한 명 한 명 쉬는 게 아니라 특정 날짜를 정하는 거여서 우리 이때는 전부 다 같이 내지는 이런들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합의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법령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대표가 서면 합의 반드시 문서로 합의를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차 유급휴가는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제5장 여성과 소년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최저 연령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요 15세 미만 초등교육과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중학생, 고등학생은 근로자로서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알바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띄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쭉 넘어가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한번 살짝 볼게요.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고 해가지고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뭐 왕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돼서 직장 내에서 어때요? 뭐 성희롱이라든지 아니면 왕따라든지 아니면은 상사의 뭐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6조 이게 최근에 나온 법이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2019년 1월 15일 날 신설된 건데 한번 볼게요.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내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억압을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이 조치 사항은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요. 사용자는 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사용자는 이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되고요.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를 우선시로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사용자는 이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사용자의 이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꼭 들어야만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해자를 해고한다거나 불합리한 걸 하면 안 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노동위원회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요. 제 9장 취업규칙 한번 볼게요.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거는 보편적인 사업장들을 다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베이스를 정해놓고, 이 법이 모든 걸 다 싣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장별로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규정대로 할 거야. 우리 사업장만의 법을 만드는 거지. 이걸 뭐라고요? 취업규칙, 내부 규정 뭐 이런 것들을 취업규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가지고요. 만약에 근로자가 10명이 넘어 라고 하면은 그거 만들어서 근로자들한테 과반수 이상의 동의 받아가지고요. 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이거를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비치해 놓고 근로자들이 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취업 규칙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과 관련된 것, 휴게와 관련된 것 들어가야 되고요.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임금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들, 임금, 급여를 어떻게 할 거고 승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가족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는지 기준,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이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법하고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그다음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여기서 제재라고 하는 게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사항을 해가지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받아서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겠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있고, 근로감독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다음에 노동부에서는 각 사업장에 로테이션 돌려서 지도점검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근로감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일단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이야. 우리가 경찰 그러면은 경찰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형사가 수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법과 관련해갖고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다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경찰관이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검찰 넘기자. 똑같습니다. 여기도 해가지고 여기서 종결되면 종결인데, 여기서 종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검찰로 넘어가갖고 검찰에서 민사, 형사, 그 다음에 행정적 그런 처리에 대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저와 같이 근로기준법, 좀 어려웠지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과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최저임금법, 그 다음에 뭐예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 보장법 요거 두 개 살펴보고요. 종합해서 이번엔 좀 쉽게 해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